세상에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퇴색되지 않는 SF 크리처물의 명예의 전당엔 에일리언 시리즈가 있을 겁니다. 폐쇄적인 스릴감과 쩌릿한 몰입감이 절묘하게 배치된 놀라운 연출, HR 기거의 공포스러운 크리처 디자인을 비롯해 예찬을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에일리언 코버넌트 이후 7년 만의 신작인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에임을 찍어두었고, 예전에 이 영상을 만들어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못 보셨다면 이 영화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티저 예고편과 더불어 제 나름대로의 분석,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총 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예고편 첫 프레임을 멈춰보면 전면부엔 도킹도어가 있고, 거기엔 웨이랜드 유타니 코퍼레이션의 로고가 찍혀있고 양옆에 자동차처럼 라이트가 달려있죠. 왼쪽 부분을 확대하면 코벨란 4호라고 적혀있고, 아래엔 프로퍼티 오브, 그 밑엔 웨이랜드 로고, 웨이랜드 소유의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영국 소설가 조셉 콘네드라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1904년에 쓴 작품 제목이 노스트로모, 에일리언 1편에 나온 우주선과 이름이 같죠. 이 소설 내용은 은광산이 있는 마을 술라코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군상극인데요. 여기에 나온 한 신부의 이름이 코벨란입니다. 이렇듯 에일리언 전 시리즈에 나왔던 우주선 명칭은 콘네드 소설에 나온 뭔가를 인용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술라코가 USS 술라코호인 것처럼요. 우주선들은 클래스도 다양하지만 앞에 USS가 붙으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쉽, 미 해군 선박을 의미하고 USCSS가 붙으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카고 스페이스 쉽, 해군 화물 선박을 뜻합니다. 전 시드미드가 디자인한 에일리언의 메카들을 좋아해서요. 피겨들을 모으기도 하고 관련 서적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좋아하는 책 중에 에일리언 더 블루프린트, 초상세 메카 도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일리언 속 메카의 도면들을 모은 책인데, 에일리언에 나왔던 노스트로모 호라든지 에일리언 코버넌트에 나왔던 코버넌트 호라든지 외관을 보면 확실히 곡선의 미학은 온데간데 없고 철저히 기능과 구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우주선인데 중장비 같은 느낌. 이건 다소 유선형의 맵시를 보여준 제임스 카메론의 2편 때보다 리들리 스콧의 1편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죠. 끝이 아래로 꺾인 이런 부분도 1편 노스트로모호와 비슷하고요. 웨이랜드 유타니는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른바 이블 코퍼레이션, 즉 악의 기업 되겠습니다. SF 디스토피아적인 묘사의 필수 바탕이죠. 블레이드 러너인 타이렐이 있었고 터미네이터인 사이버다인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기업 캐치가 빌딩 베러 월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얘네 때문에 피떡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우주 식민지 테라포밍, 첨단 소재 개발 연구 및 우주선 컴퓨터 제작으로, 특히 행성 간 운송으로 돈을 엄청 벌면서 태양계 외부 인간 식민지를 운영해왔고, 에일리언의 살아있는 샘플을 확보해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거나 인류를 전 우주 생물체 중에 엘리트종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를 대신할 정도의 권력과 엄청난 돈과 기술까지 가진 거의 모든 환경에 있어서 정점의 포식자죠. 우주선이 향하는 거대한 구조물은 행성 외부를 돌고 있고 잔해와 가스가 띠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토성처럼 생긴 행성은 칼퍼모스, 띠 안에서 도는 위성이 일명 아케론, LV-426입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주 무대고요. 이쯤 어딘가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겠죠. 외곽에 좀 떨어져 있는 건 프로메테우스의 무대인 LV-223입니다. 그리고 또 예고편 초반에 나온 이 구조물을 보면 게임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의 배경이었던 세바스토폴 우주정거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건 근처 다른 항성계에 위치한 목성형 행성 KG348 궤도에 띄워져 있었죠. 이 영화를 연출한 페데 알바레즈 감독 피셜에 의하면 로물루스는 1편과 2편 사이의 시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서기 2122년 웨이랜드 유타니사가 자사선박 노스트로모호의 승무원들에게 LV-426에 세워진 한 우주선의 조사를 의뢰, 여기서 토마스 케인이 아래서 튀어나온 페이스 허거에게 습격당한 뒤 노스트로모호로 돌아와서 선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게 1편, 그로부터 57년 후인 2179년 주인공 리플리가 노스트로모호 탈출선에서 동결된 채로 발견된 뒤 웨이랜드는 노스트로모호를 폭발시킨 혐의로 리플리를 청문회에 회부하고, The analysis team which went over the lifeboat centimeter by centimeter found no physical evidence of the creature you described. Good.
That's because I blew it out of the goddamn airlock. Are there any species like this hostile organism on LV-426? No, it's a rock. No indigenous life. 리플리는 거기서 벌어진 일을 증언하지만 웨이랜드는 믿질 않는데요. 그때 공교롭게도 테라포밍이 진행 중이던 LV-416 이주민들로부터 연락이 끊기자 해병대와 함께 놈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진입해 벌어지게 되는 거대 전투가 2편입니다.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식민지의 복도를 뛰어다니고 큰 바퀴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적어도 50년은 더 테라포밍해야 되는 식민지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봤다죠. 햇살 하나 없는 LV-416에서 테라포밍이라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20대들은 상상이 안 되죠. 지구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언젠가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지구에서 살아온 애들과는 다른 목적과 의식이 있을 텐데요. 이런 주인공들이 에이리언과 조우했을 때의 새로운 뭔가가 있을 겁니다. 로물루스는 1편으로부터 20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LV-416의 테라포밍이 본격화된 37년 후보다 17년 전이라 1편, 2편 사이에서도 1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선내 복도는 CG가 아닌 세트의 맛이 나고 P2성이 냉동 캡슐이 보이는 것도 좋고 이런 구조물은 2편에 나온 파워로더를 상기시키네요. 에이리언 하면 역시 선내 복도와 치익씩 열리는 도크 문짝이 제맛. 에이리언에 나오는 모든 생물 조형은 아까도 잠시 언급한 스위스 아티스트 H.R. 기거가 디자인했고 컨셉 아티스트인 론콥, 크리스포스가 좀 더 인간적인 설정을 더했는데요. 시대를 초월하는 미학을 보여줬던 이 세트의 맛을 내려고 로물루스 디자이너가 다분히 애를 쓴 인상입니다. 예고편 8초에 나오는 효과음은 1편 예고편에 나왔던 이 소리에 공간계 리버브를 걸고 금속성 효과음을 섞은 거고요. 프로메테우스에선 좀 길게 늘렸죠. Run. 오우야, 많은 페이스허거들이 뛰쳐나옵니다. 페이스허거는 말 그대로 얼굴에 붙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에이리언이라고 부르는 제노모프의 번식을 담당하는데 퀸 에이리언이 낳은 알에서 부화되어 숙주 앞면에 들러붙은 채 입에 기관을 삽입, 에이리언의 태아를 기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슴을 팍 뚫고 나오는 체스트 버스터죠. 그래서 이 장면의 엄청난 혈흔은 캡슐에 있던 사람의 가슴에서 체스트 버스터가 나왔음을 짐작해 합니다. 페이스허거가 번식하는 원리를 말해보자면 사실상 이동형 생식기에 가깝고 숙주는 자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숙주가 원치 않는 생식을 강제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사벨라 메르세드가 연기하는 캐릭터 K 또는 페이스허거가 얼굴에 들러붙은 에일린 우쯤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이렇게 삽입된 기관을 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내에 전멸하는 불빛은 탈출이 임박했다는 신호이고 냅다 뛰면서 조명탄을 던지는 건 뒤따라오는 일행이 있고 탈출 경로를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데이비드 존슨이 연기하는 앤디의 뒷모습 실루엣이 나오고 에일린 우는 가방을 들고 뒤를 경계하며 앞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두 개의 심볼이 보이죠. 이건 미국 호주의 예술가이자 에이리언의 무수한 컨셉 아트와 놀라운 디자인을 담당한 론콥이 개발한 기호인 세미오틱 스탠다드입니다. 기호학적 표준이란 뜻으로 우상단에 쓰인 것처럼 모든 항성간 상업용 수송 선박에 쓰이도록 2078년에 만들어졌다는 설정인데요. 이 기호들은 에이리언 세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실행 가능, 생존, 소리, 경고, 흰색과 회색은 생명 유지 조건인 압력과 온도, 검정색은 진공 상태 죽음 위험, 노란색은 열, 원자, 화학, 파란색은 저온, 녹색은 인간이 아닌 생물학적 물질과 공정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면 왼쪽은 뭔지 식별이 어렵지만 오른쪽은 격병문을 의미합니다. 문을 넘어선 인공 중력도 없고 진공이니까 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좀 더 확연하죠. 왼쪽은 생물학적 위험, 오른쪽은 함교입니다. 론콥은 실제 항공 우주 설계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사실주의에 전념했으며 리들리 스콧 감독은 론콥을 나사 수준의 조언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주복도 1편에 가깝습니다. 설정상 웨이랜드 유타니는 일본 소유였기 때문에 론콥은 1편 때 우주복에 마치 일본 무사 갑옷 같은 느낌을 녹였죠.
폭발로 휘청이는 선박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에이리언 시리즈의 초대형 선박들은 1975년 일본이 건조한 세계 최장 길이 유조선인 버즈 엠페러호에서 착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본의 경제력의 위협을 느낀 미국인들의 우려가 투영된 형태가 초거대 기업 웨이랜드 유타니로 표현된 건데요. 리들리 스콧 감독은 에이리언뿐만 아니라 82년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일본의 기술과 문화가 침투한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렸고, 비록 스콧 감독 영화는 아니지만 일례로 93년에 나온 로보캅 3를 보면 미국 본토에 침입한 일본 기업에 대항하는 저항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의 압도적 경제력은 당시 수십 년간 헐리우드 창작자들을 사로잡았던 어젠다였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앤디의 광나는 얼굴 메이크업, 미묘한 자세, 가슴에 있는 웨이랜드 로고, 영문 모를 표정은 1편에 나온 안드로이드 애쉬를 생각나게 합니다. What was your special order? Bring back life form. Priority one. Damn company. What about our lives, you son of a bitch? There's gotta be a way of killing it. How? How do we do it? You can't. 전 목 주변이 솟아있는 의상 실루엣을 앤디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페이스 허거는 문 유리를 뚫고 들어와 생명체가 아닌 앤디를 건너뛰고 가장 멀리 있는 에일리노를 습격. 케일리 스페니가 연기하는 레인이 총을 들고 측면에서 한 템포 늦게 들어오는 이 장면이 살짝 그 증거 같기도 하네요. 확실히 주역은 이사벨라 메르세드의 케일리 스페니의 레인, 데이비드 존슨의 앤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레인이 들고 있는 총도 인상적입니다. 분명 리플리를 오마주하고 있고, 이 편에서 리플리가 들고 있던 M42 펄스 라이플과는 다르게 측면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거나 앞선 넘버링을 가진 총기로 예상되며 마지막엔 제노모프의 이중턱이 나오며 예고편은 끝납니다. 영화의 부자인 로물루스는 형 레무스와 함께 늑대들에게 키워지다 고향에서 쫓겨나 기원전 753년 팔라티노 언덕에 로마를 세운 첫 번째 왕으로서 통치 기관인 세나투스, 군단 레기오 등 고대 로마의 관습과 법률 등 근간이 되는 모든 개념을 세웠습니다. 로물루스의 여정은 돈과 기술을 앞세운 인간이 새로운 항성계에서 식민지를 건설한 것에 비견할 수 있고, 그가 떠나온 고향은 40년을 헤매인 에이리언 프랜차이즈 그 자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멸망했다는 점에서 인간이 산업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시리즈의 역사를 다분히 의식하면서 정사를 위배하지 않는 형태로 이 영화를 제작했고, 스토리, 캐릭터, 기술, 크리처 수준을 어느 것도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영화를 본 리들리 스콧과 제임스 카메론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는 일화가 있지만, 리들리 스콧은 에이리언을 한참 내려놨고 제임스 카메론도 터미네이터의 빛을 바래게 만든 바 있었으니 아직 의심을 거둘 순 없죠. 하지만 페데 알바레즈는 맨 인 더 다크를 통해 촘촘한 스릴을 직조하는 재주를 증명했습니다. 전 그저 클래식의 놀라운 비전이 묻어있는 에이리언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쁘긴 하네요. 이 영화 계속 추적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Run.